그래서 우리 금속 했던 거 밝은 부분 원뿔의 모양이기 때문에 앞에는 최대한 뾰족하게 들어가지고 뒤로 갈수록 넓게 이렇게 들어간다는 생각으로. 브러쉬질이 뒤에는 넓고요. 앞으로 갈수록 뾰족하게.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경계 부분이 내가 이렇게 지워졌단 말이야. 그러면 안 칠해도 된다고. 나중에 또 겹친단 말이야. 그러면 되게 뭉개져 보여. 가운데 밝음이 너무 넓었을 때 두 줄 라인 써줬던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였죠? 좀 디테일하게 한 사람들 가장자리 풀어줬고요. 가장자리를 풀어주면 조금 더 광택적인 느낌이 들기 때문에 칠해놨던 가장자리 풀어주고요. 끝나는 부분 덮어주고요. 위 아래니까 아래 부분은 좀 눌러줘도 상관은 없다 그랬죠? 앞에서부터 시작하셔도 되고 선생님 아까 말했지만 이게 다 겹치니까 뒤에서부터 어디를 칠하는 거냐면 얘 면적을 살려주는 만큼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색칠 두꺼운 선 때로는 가는 선 해가면서 그렇지? 황동색으로 그대로 이렇게 비춰도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쪽 칠했으니까 이쪽 라인 칠해서 선생님은 여기는 아까 절반 부분 있죠? 거기까지 칠해 버릴 거야. 칠해 버리고 두꺼운 면, 가는 면 또 라인 잡아 주시고 브러쉬질 할 때 속도감 있게 그 다음에 또 외곽 돌아가는 부분 잡아 주시고 여기는 나중에 정리하는 정도로만 들어가시고 여기만 위에서부터 들어가는 정도만 칠해 봅시다. 원뿔이나 원기둥처럼 둥근 물체 그라데이션 쳐야 되는 뒷부분은 뭐 써줄 수 있으면 피스텔 사용해주면 좀 편해요. 라이트 레드 가지고 와서 이제 중간 라인들을 이렇게 쳐줬죠. 자, 여기에서 뭉치기 때문에 아까 선생님 설명했던 것처럼 뒤에 라인이 두꺼워져서 이 그리드 라인이 이 꼭지점을 향할 수 있게끔 그렇게만 그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중간 단계 선 만들어 주시고 때로는 여기에서 나가는 선이 뒤틀려서 브러쉬가 뒤틀려서 뾰족하게 이렇게 나가는 것도 해주면 좀 좋아요. 딱히 정해져 있는 게 없다 그랬어. 우리가 처음에 기본 도용 할 때는 딱딱딱 끊어져서 했다면 지금은 같이 병행을 할게. 브라운 레드 다음 색 써서 자, 우리 그 다음에 반사광 부분이 어떤 색이었죠? 하고, 그쵸? 그런 부분들 써주셔야 됩니다. 반사된 금속에서는 그림자라기보다는 그림자처럼 형태를 잡아주는 게 쉽고요. 거울처럼 반사된, 물론 원뿔에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왜곡된 형태가 들어가 주는 게 맞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이 미색들 잡아 주시고요. 조심히 가거라. 외곽선 선생님도 반듯하게 칠하는 게 사실 좀 하다 보면 익숙해지는데 학기 초라 선생님도 좀 반듯하게 잘 안 돼. 뭐 니들도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그 부분들은 피스테프 붙이지 말고 연습한다는 생각으로 속도감 있게끔 넣어주시고
어둠이 올 거니까 좀 더 밝게 섞어서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메인 어둠 잡아가지고 바로 블랙으로 넣는 경우도 많고요. 아예 블랙으로 끝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학원 쭉 돌아다니고 연구작들 이렇게 선생님들 하는 거 보면 뭐 중간 단계 많이 생략하는 선생님들도 되게 많으세요. 그지? 그래서 일단은 덩어리 만들어서 메인 잡아주시고 안쪽에 돌아가는 부분도 해주셔도 되고 안 해주셔도 됩니다. 자기네들은 우리 원기둥 했었을 때 반사광 라인 끝에 잡아줬으니까 원뿔에서도 한번 잡아줘 가는 거고요. 물론 그렇다면 안쪽에서도 조금 어둡게 만들어 주는 거죠. 공중에 떠 있는 반사광은 어떻다? 한 톤 더 깔아준다. 그치? 바닥에 붙어 있으면 밝게 더 놔두거나 화이트 찍거나 색연필 하면 되는데 공중에 떠 있는 거는 화이트 정리가 힘드니까 색을 한 번 더 넣어줘 가면서 가운데가 좀 더 밝게 될 수 있는 여지를 준다. 반사된 느낌의 그림자 혹은 비추는 그림자 형태처럼 잡아서 안쪽에 덩어리감부터 먼저 줍니다. 얘는 이따가 칠하면서 선생님이 어떻게 칠해야 되는지 어떤 구조를 가졌는지 선생님이 설명해 줄 거고요. 그 부분이 이 원뿔에 맺혀서 음영의 변화들을 주는 건데 그림자는 선생님이 일러줬듯이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그리지는 맙시다. 그냥 따라 그리는 정도로 이해합시다. 선생님은 스케치선이 여기면 번질 걸 생각해서 조금 안쪽으로 칠해 줍니다. 그치? 뒤로 갈수록 색이 좀 더 풀어지면 좋을 테니까 풀어져 가는 색은 미리미리 써서 풀어줘 갑니다. 그림자도 깔끔하게 외곽선이 정리되는 게 좋기 때문에 너무 자연스럽게 처음부터 풀려가지 말고 색연필로 나중에 풀거나 화이트로 풀어도 되니까 화이트 섞인 색으로 외곽선은 좀 명확하게 따주는 게 좋아요. 시작점만 안쪽으로 살짝 건조된 상태가 되니까 거기만 칠해서 뒤로 갈수록 물감량을 줄여가면서 풀어가 줍니다. 떠 있는 만큼 더 풀어도 돼요. 노란 라인들을 이렇게 칠해 놔도 돼요. 창문에서 비춰져. 이거 나중에 다 덮을 거야. 닦아서 표현을 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미리 이렇게 비춰놔도 상관없고 대비를 좀 주기 위해서 선생님은 청색으로 들어가되 그리드 방향대로 전체적으로 어둡게 가운데 구에 빛이 오는 부분들 비워놓고 들어가 주시고요. 구에 그리드 방향처럼 만들어줘서 위에 색 얹힐 테니까 처음에는 가볍게 들어가 봅니다. 비춰져 있는 창이라 생각을 하고 밝은 쪽에서 돌아가는 부분이 뒤로 갈수록 조금 더 어두워질 수 있도록 하다가 선생님은 지금 우리 구 둥글게 돌아가듯이 이렇게 색칠을 해주고 있는데 좀 이해가 어려우면 그냥 까맣게 칠해도 큰 무리는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1학년 때 전구 했던 것처럼 그리드 방향대로 칠한다는 것은 항상 지켜주는 게 좋죠. 전구 기억나요? 우리 이쪽 벽, 이쪽 벽면, 이쪽 돌아가는 부분, 이쪽 벽면은 가운데부터 진해서 연하게 들어가는데 가장 구의 어두운 부분이 여기니까 여기는 그냥 진한 색으로 물려주시면 돼요. 똑같이 다 까맣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지 마시고 가운데 명암의 변화들을 강하게 주시고 벽면들 그리드선 나중에 이제 조명 같은 건 닦아서 표현해도 되니까 그 다음에 포스터 블랙으로 블랙 어둠 강한 블랙 어둠 들어갈 때는 좀 두 개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돌려줍니다. 선생님 이야기했듯이 노랗게 처음부터 비춰도 되는데 저는 쇠구슬도 따로 그려야 되니까 그 명암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이 그림자 부분도 얘도 비쳐요. 그러니까 바닥이 비쳐서 그림자가 된 것도 비추거든. 그래서 끝에는 좀 더 어두운데 그 성질은 우리 선생님 이제 쇠구슬 구입해 놨으니까 이런 성질들, 그러니까 바닥이 비쳐서 만들어지는 이 그림자 보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항상 사물 관찰이 먼저고 그대로 그리면 좋겠지만 우리가 시험을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험장에 쇠구슬 나눠주는 학교는 거의 없어요. 뭐 지금 사물 주는데 몇 군데 빼고는. 그래서 평상시에 관찰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는 특징들, 우리가 천재가 아니기 때문에 다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는 없단 말이야. 그래서 그 부분들 몇 가지만 가장 쉽고 효과가 크는 이런 표현들만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거니까 방법은 따라 하시되 쇠구슬 같은 거 한번 사진으로 찍던지 관찰을 해서, 아무래도 눈으로 관찰하면 여러 가지 상황이 보이니까 사진 찍어서 관찰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거야. 둥글게 돌아가셔서 만들어주는. 자, 그래서 지금 어둠하고 만나는 부분들을 약간 중첩적인 부분들로 중간톤 만들어 주셔도 돼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뭐 조금 이제 뭐 시험용이 아니라 뭐 선생님들 연구자 가면 여기에서 막 그라데이션 쳐가지고 예쁘게 더 부드럽게 하고 스크래치도 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그 과정까지는 가지 말고 큰 느낌만 이렇게 한번 잡아보는 거야. 이해가시죠? 이렇게 들어가고 노란색이 있으니까 좀 어두운데 세피아나 반다이크 이런 거 들어가도 돼요. 외곽선은 얘보다 얘가 떠 있으니까 그림자 이 비춰져 있는 그 라인 너머로 외곽선은 항상 정리가 돼 있어야 되니까 진하게 잡아주시고, 보시는 것처럼 선생님은 얘는 가만히 이쪽으로만 가죠. 화지를 돌려가는 거죠. 화지 돌려가면서 부드럽게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왜 또 지각하셨어? 그래서 어둠하고 아니 그림자하고 만나는 반사광 끝 언저리에는
미리 흰색을 좀 줘서 더 둥글게 돌아갈 수 있게끔. 자,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 세 곳을만 그렸을 때 컬러. 그죠? 그래서 비춰가는 부분들을 가볍게 이렇게 줍니다. 미리 주셔도 되고요. 지금 세 곳을 들어갔었을 때 비춰졌을 때 상황. 근데 선생님은 이 색을 만들어서 칠하는 것보다 해주고 위에 겹쳐지는 게 좋아요. 그대 알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늦게 오시고 딥슬립에 빠져 있으니까 여기까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고요. 가장자리 쪽 살짝 다듬어 봅시다. 창문 너무 그렇다고 그래서 나중에 좀 디테일하게 그리는 경우도 있는데 자기네들 조금 다듬어 가면서 아무래도 비춰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명확한 외곽선보다는 조금 외곽선이 겹쳐서 좀 퍼지는 느낌으로 표현해 주는 게 좀 자연스러워요. 정말 대충 걸어가지고 아직도 3학년 습관을 못 버려가지고 이제 벽에 등지고 있었을 때 창의 부분들도 그려주시고 비춰져서 좀 멀리 보이는 느낌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잡으려 걸지 마시고 뒤에 창문이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게끔 들어가 주고요. 구가 둥글게 돌아갈 수 있게끔 터치들도 좀 더 굴려주는 쪽으로 아무래도 반사된 각하고 금속구의 색깔의 경계 부분에서는 조금 더 진하게 처리를 해줘야 되니까 고기만 진하게 한 번 더 다듬어 주시고요. 물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가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어둠이니까 점점점 진해지면서 선생님은 아랫부분 포스터 컬러까지 해서 섞어서 써줄 거예요. 그래서 위에는 똑같은 검정색이라기보다는 조금 어두운 무채색 계열로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아래로 가면서 피치 블랙이나 혹은 이제 메인 포스터 컬러 써가지고 가장 가까이 있는 어둠들은 힘을 실어주는 거죠. 포스터 컬러만 썼을 때는 들뜨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옆으로 주변에 SWC 물감 섞어가지고 써주는 게 좋죠. 중요한 거는 이 아랫부분에 대비를 좀 더 강하게 주어지자는 거고, 이 아랫부분의 대비가 주어지기가 조금 안 한 사람들은 화이트 해가지고 이 가장자리 부분을 대비를 시켜주면서 가셔도 됩니다. 우리 여기에 그레이 오브 그레이나 화이트 섞었던 것처럼
어둠에서 어느 정도 밀도감을 주는 게 반사광 역할이 제대로 나오니까 화이트 섞어서 정리해 주시고요. 3학년 때 혹시 이제 뭐 시험에서 세구술 혹은 무거운 주제 이런 것들 나오면 그냥 새카맣게 칠하고 열심히 닦아도 표현은 됩니다. 근데 우리가 구기 때문에 밝음에서 점점점 포스터 블랙까지 어두워지고 어둠 밑에서 대비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화이트 써서 칠해준다고 보면 되죠. 자세하게 뭐 트리볼이나 새곳을 보면 여기에 경계 부분에 미세한 이런 부분들이 그 어둠이 끊기는 그 기준에서 이렇게 약간씩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을 해주는 게 좋을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는데 지금 2학년 때 작업이니까 약간의 표현들은 그래서 아까 중간톤 잡아준 거고 중간톤 언저리 부분에 밝음들 줘서 둥글게 움직여 갈 수 있도록 자, 일단은 그렇게 되고 우리가 아까 얘는 메인 빛이기 때문에 화이트 찍어도 되고요. 우리가 노란색이 깔렸을 때 주변을 닦아주면 노란색이 검정색 위에 나타나니까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 주기 위해서 쓰는 거고요. 안 해주셔도 상관없고 빛이 점점점 퍼져 나갈 수 있게끔 사이드로 자연스럽게 일단은 메인 빛부터 만들어 줍니다. 가운데는 나중에 화이트 찍을 거고요. 얘는 창문은 비춰져 있는 거니까 그 위로 어떤 빛에 퍼져 나가는 것들은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퍼져 나간 느낌으로 주시고 안쪽에 우리가 뭐 천정에 있는 조명을 표현을 하고 싶다 그러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가면서 투시가 왜곡된 새구슬 비춰져 있는 투시로 아래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요. 선생님이 이제 계속 닦는 연습들이 중간중간에 필요하니까 닦아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3학년 때 뭐 색연필이나 화이트 물감으로 바로 들어가도 큰 무리는 없어요. 그치? 근데 지금 2학년 과정이니까 닦는 연습들도 좀 해주시면 아무래도 톤 변화들이 이루어지기 쉬우니까 그렇게 들어가는 거고 주변으로 이제 말려서 돌아가는 부분들 전구 했었던 것처럼 그리드 방향대로 붓터치를 써서 굴려줍니다. 안쪽으로 모여질 수 있는 터치 조금 더 예쁘게 표현하는 그림들이 뭐 전국에 있는 선생님들이 되게 예쁘게 잘 그리는 선생님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선생님 걸 기준으로 참고해 두시고 예쁜 것들은 습득하는 게 좋죠. 선생님은 가장 기본적인 것만 지금 만들어 주는 거니까 3학년 올라가서 더 디테일한 부분들은 묘사하시면 되고요. 금속이나 투명체 같은 경우는 화이트 혹은 닦아서 표현하는 이런 대비적인 표현이 열일하는 거야. 그래서 둥글게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드 방향대로 열심히 닦아주면 어려운 거 없이 만들어지니까. 닦는 연습이 조금 덜 되면 이게 생각보다 처음에는 잘 안 닦일 수 있으니까 그 부분들
지금 미리 시간 있을 때 해주시고, 작년 언니들 이렇게 트리볼 했었을 때 뭐 여기에 있는 각자 얼굴들도 뭐 표현하고는 했었는데 시험장에서는 거기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자기네들은 올해 안 하고 넘어갑니다. 비춰져 있는 반사광 부분에서도 둥근 면 방향처럼 붓끝을 활용해서 톤을 빼주는 느낌. 처음에 깎아주시고 쓸어주듯이 힘을 꾹 주셔야 돼요. 그럼 얘가 둥글게 돌아가는 게 좀 표현이 쉬우니까. 그림자 부분에 이 비춰져 있는 부분에서 이 진한 색을 가지고 와서 선생님은 처음에 여기서 진하게 들어가면 니들이 아직 이해가 좀 힘드니까 나중에 이렇게 쪼개서 한단 말이야. 근데 처음부터 진하게 아예 들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밝게 오는 하이라이트 부분이 있으니까 외곽선 부분은 중간 톤 잡아서 여기서 잡아주시고, 다시 하이라이트 있는데 잡아서 주시고요. 여기는 구가 잡아야 되니까 여기는 앞쪽 구 어둠을 진하게 들어가는 게 좋고요. 뭐 하는 거야? 저거 세우는 거 하는 거야 지금? 여기에서 어둠을 빼서 좀 더 밝은 부분을 묶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위에서 힘을 주면서 아래로 풀어져 가는, 그렇다 보면 자연스럽게 위가 진해지고 아래로 갈수록 색이 풀어져 갈 거고요. 그 색이 풀어져 가는 부분들을 하이라이트 부분을 한 번 더 묶는 역할을 해줄 거고, 비춰져 있는 이 그림자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매끄럽게 얘를 따라서 가려고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외곽 형태도 이 뾰족한 원뿔을 따라서 움직여줘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같이 미끄러지듯이 그린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외곽선도 진하면 연하고 연하면 진하고 그 관계로 중간 부분 잡아주시고, 나중에 이쪽 부분을 한 번 더 면 처리해 주셔도 돼요. 중간 부분은 많으면 많을수록 할 거리들이 생기니까 여기도 밝은 데 위주로 외곽선 잡아주고 나중에 좀 닦아주면서 외곽선이 너무 싹둑 잘리지 않는 느낌으로 굴려주시고, 마찬가지 지루하게 좀 펴져 있는 부분들 한 터치 써서 우리 밑색 까는 것처럼 가볍게 색깔 더 올려주셔도 좋고요. 이 부분의 시작점은 색연필을 가지고 힘을 주셔도 되고 물감 작업으로 가셔도 되고요. 아랫부분까지 가는 것들은 잘 못하면 나중에 색연필로 가고요. 중간까지 끊어서 표현을 해주는 게 자기들한테 좀 용이할 수 있어요. 중간중간에 이제 밝음들이 이 그리드선에서 지나가는 밝음들도 닦아서 표현해 주시고요. 지금 하는 작업은 넓은 이 면적을 어떻게 해서든 칠해 가야 되는 거고, 칠해 가는 과정에서 금속 질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밝고 어둠의 톤들을 나열해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더 밝은데 조금 더 어두운 데를 찾아서 쭉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밑색 단계 플러스 중간 단계에 같이 병행하셔도 된다 그랬어. 항상 뭐 어디가 먼저고 나중이고 이런 건 없어요. 덩어리를 먼저 생각을 하는 거고, 질감은 나중에 입혀도 되니까 항상 질감을 입히면서도 첫 번째 양감들을 항상 지켜주는
그 훈련이 돼 있어야 되겠죠. 라이트 레드하고 브라운 레드 쪽을 좀 자주 쓰셔야 강한 색들이 나오기가 편합니다. 이게 너무 뭐 다른 컬러로 칠하는 것보다는 브라운 레드, 라이트 레드 가지고, 물론 원뿔을 그렸을 때 지금 선생님처럼 뾰족하게 지나가는 이런 터치들 혹은 직선을 그려야 되는 부담감들은 분명히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근데 원뿔 같은 경우가 작년 시험에도 출제가 됐으니까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직선 연습 잘 해 들어갈 수 있도록 외곽선도 그냥 통과하는 것보다는 굴절 잡아서 또 중간톤 묶어주시고, 자 그렇게 묶어줘야 나중에 이렇게 어둠이 시작되는 부분에서 닦아낼 수 있으니까 중간톤의 변화들도 줘야, 아무리 이게 뭐 싹둑 잘린 물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보여주는 거리 이런 것들 좀 필요하니까 그런 거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묘사를 좀 더 올려주고 포스터 컬러로 힘 강하게 주시는 게 좋죠. 블랙에서 가장 강하게 우리가 낼 수 있는 것은 포스터 컬러 블랙이기 때문에 걔를 끝까지 써주는 게, 가장 마무리 때까지 써주는 게 좋고, 대신 포스터 컬러 블랙은 누차 말하지만 이질감이 생기기 때문에 화이트 포인트처럼 한 번에 정확하게 그려주는 연습. 처음부터 들어가면 까매질 수 있으니까, 그치? 이런 부분들 잘 선택해서 넣어주시고요. 여기는 비춰져 있는 부분들을 넣으시고, 나중에 여기도 비춰져 있는 도 좀 닦아서 표현을 해 들어갈 겁니다. 그림자만큼 넣어주시고, 외곽선도 이 정도 잡아주시고, 우리가 여기 외곽선 진하게 칠해야 되는 이유 알았죠? 그래서 끝에 더 돌아가는 부분들 칠해 주시고, 구 외곽선 둥글게 힘 한 번 더 돌려줍니다. 여기는 밝게 힘을 줄 거고요. 외곽에서는 색연필을 가지고 더 말려서 돌아갈 수 있게끔. 아무래도 그리드라는 게 중심축에서 멀어져 가면 더 조밀해지겠죠. 그죠? 이 간격들이 점점 멀어져 가기 때문에 외곽선에 대해서 구 같은 경우, 원기둥 같은 경우 좀 말릴 수 있게끔 뒤로, 시험장에 가서 뭐 이렇게까지 뭐 많이 못 손대더라도 2학년 과정이니까 반복 연습. 오늘 구 처음 그려보는 거고, 구 처음 그렸을 때 뭐 지금 나쁘지 않게 들어가니까 조금만 더 꼼꼼하게.
그는 뭐 예쁘게 그리는 게 가장 뭐 컴퍼스로 동그랗게 그리는 것처럼 잘 다듬어 주셔야겠죠. 그렇다고 색연필을 컴퍼스 넣어갖고 돌릴 수는 없잖아, 그렇지? 그래도 되려나? 어둠이 왔으면 가장 가까이 원뿔하고 접해 있는 부분은 가장 밝은 반사광 빛이라고 생각해 주고, 굴려주면서 형태 만들어 주고요. 둥글게 그리드선 들어가는 부분에다가 UFO 밝은 쪽에 이렇게 반사광 쪽에서 굴려줘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얘하고 얘는 튀어나와 있는, 얘는 돌아가고 얘는 올라가 있는 부분이니까 얘가 진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뒤에서 풀어지겠죠. 관계 정리 항상 마무리 때 해 들어가고요. 물론 지금은 칠하는 게 바쁘기 때문에 처음부터 풀어주면서 밑색을 깔면 좋은데 그 과정이 아직은 숙달이 안 될 수 있으니까 정리 때 해 들어가는 쪽으로 갑시다. 만나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도 마찬가지죠. 튀어나와 있는 부분과 들어가 있는 부분들의 정리를 해주고, 그렇다 보면 처음에 밑색 깔 때 이런 부분들은 사실 좀 덜 깔겠죠. 이해 가십니까? 이제 그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이제 기초 질감 다 끝나고 개체 들어갈 때는 선생님이 그런 부분들은 조금 풀어가면서 혹은 진하게 정리해 가면서 이제 들어갈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하얀색 색연필 잡았을 때 반사광 부분 충분하게 만들어 주고, 우리 스테인레스 금속 했을 때 어둠 안에서 표현했던 거 기억나니? 뭐 찍을 이렇게 뭐 묻어 있는 느낌? 기억나요? 그런 것들 조금씩 해줘도 돼요. 그림이라는 거 선생님 거 보고 따라는 하지만 배웠던 거 응용해 주셔도 되고 스크래치 같은 거 주셔도 되고요. 그치? 표현해 줄 수 있을 만큼 배운 만큼 응용해 주는 건 좋은 거예요. 외곽선도 다시 한번 원기둥, 원뿔, 구 말려서 돌아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외곽을 한 번 더 잡아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이제 좀 귀찮게 들어가는 게 옆선이죠. 이렇게 둥글게 그런 부분들도 활용을 해줬으니까 얼마 걸리지는 않죠. 이거 하는데. 위에서 이렇게 시선이 내려가니까 위에 부분에 색연필로 톤 한 톤 더 깔아줘서 더 강조될 수 있게끔 잡아주시고요. 원뿔 종류, 원뿔의 기본형으로 되는 소재들은 은근히 나와요. 뭐 주차콘도 그렇고요. 뭐 아이스크림도 비슷하고요. 재질이 좀 다르지만 면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비슷하니까. 그래서 원뿔의 느낌들 많이 겹쳐서 들어갔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진한 선만 가볍게 들어가고요. 위에서 많은 표현들을 집어넣어 주는 게 요령이겠죠. 그래서 잡아 들어가 주시고,
수더 블랙과 반사광 부분이 만나는 부분들도 아까 화이트 찍듯이 정리해 주시면 더 대비가 일어나니까 끝까지 가지 말고 가까이 있는 부분들만 대비를 준다고 생각을 해줘야 좀 더 여기에 힘이 실리겠죠. 면 방향 이렇게 둥글게 이쪽으로 둥글게 돌아가잖아, 그치? 근데 약간 사선으로 이렇게 타원으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끔. 그러면 스크래치 방향이 매끄럽게 잡아주시고요. 긴 선 있으면 작은 선, 짧은 선으로 다시 한번 잡아주시고 밑에 뭐 가볍게 주셔도 되고요. 뭐 수만 번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니까 다음에 우리 불독 찍게 이제 좀 응용할 텐데 많은 스크래치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활용해줘도 될 것 같고 닦는 부분들도 연습 쭉 하시다가 계속 똑같은 말인데 화이트로 대체할 수 있으면 화이트 질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좋죠. 얘는 비춰져 있는 상황이 아니라 구의 메인 밝음 위치죠. 하이라이트. 그 다음에 이제 구 위에 올라가져 있는 큰 밝음들은 그때그때 이렇게 찍어서 창문 위쪽으로, 그러니까 겹쳤다는 느낌으로 그리드 방향처럼 굵은 선, 굵은 화이트로 이렇게 찍어주는 게 예쁘겠죠. 그리드 방향대로만 칠해줘도 돼요. 너무 많이 찍지 마시고 우리 아까쯤에 칠해놨던 부분들, 시작점들 위주로. 구 종류는 좀 흔히 많이 쓰이는 이런 쇠구슬 혹은 티볼, 그 다음에 유리구슬 뭐 이 정도 하고 넘어갈 것 같아. 그래서 그때그때 또 응용해 줄 테니까 쇠구슬 느낌 가볍게. 그 다음에 원뿔은 원기둥의 응용 편이니까 특별하게 어려운 건 아니고 기존보다 좀 크게 그렸고요. 그 다음에 모여져 가는 각도가 있으니까 그것만 잘 살려주면 어려운 건 아니에요. 늦게 시작하는 애들 컬러를 바꿔서 할 때 그대들도 뭐 해보는 것도 난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 연습은 계속 하는 거니까. 우리가 원뿔이든 구든 한번 그렸다고 해서 뭐 마스터하는 건 아니니까 그때 가서 또 한번 보자. 금 밑에 하이라이트. 자기네들은 튀길 때 좀 가려 놓는 게 좋죠. 하이라이트가 들어가는 양 옆에 좀 튀겨줘도 예쁘게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그림자 시작하는 점에서 진하게 잡아주고 멀어져 가는 부분에서 외곽선
외곽 넘어가지 말고요. 처음에 가볍게 풀었으니까 그 선만 그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멀어져 하는 쪽은 좀 풀려갈 수 있게끔. 밑색 작업에서 조금 천천히 들어가면서 여기를 화이트 물감으로 풀어서 들어가줘도 되고요. 그게 너무 스킬이 좀 들어갈 거면 색연필로 칠해 주면 되고요. 그거는 멀어져 가는 만큼 풀어져 가는 거니까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봅시다.